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우리를 되게 이렇게 흐뭇하게 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가 여러분 브레튼 우즈 체제 자유무역 질서죠. 그 자유무역 질서를 좌파들은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신식민지 질서다. 미국이 만들어 온 신식민지 질서고 그 미국의 신식민지 하에서 그 모든 잉여는 제1세계국 중심부로 향하고 주변부는 계속 수탈당한다. 주변부는 절대로 경제 성장을 못하는 새로운 식민지 모델, 새로운 제국주의, 전 세계 제국주의 모델일 뿐 미국의 신질서는 절대로 뭐 식민지 미국이 하는 그 식민지 해방이 아니다. 이게 좌파 논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얼추 맞는 얘기처럼 보였었어요. 현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이 아주 많은 나라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었다고. 가난한 나라들 계속 가난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치학적으로 이제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뭐란 비교 정치론이라는 게 돼요. comparative politics 이런 게 떠가지고 비교 정치학 이렇게 해서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교 정치학이 이게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우리나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뭐냐면요, 한국은 성장을 하잖아. 아프리카는 성장을 못해. 여러분 아프리카랑 우리랑 여러분 출발선이요 비슷했습니다. 국민소득이나 기타 등등이. 근데 한국은 왜 발전을 하고 아프리카는 왜 발전을 못했나? 그러면서 싱가폴, 대만, 홍콩, 한국,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국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홍콩은 원래 거기는 개꿀자리, 그리고 싱가포르도 원래 지정학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는 원래 거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리야, 위치가. 대만도 시작부터 이제 국민당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대만 자체가 여러분 자본이 없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대만이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 국민당이 장제스가 온갖 돈 되는 건 다 들고 튀었거든. 대만은 자본을 가진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어. 땅땡이 대비. 근데 우리는 진짜 속된 말로 좆도 없이 시작을 했거든. 그랬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닌 나라냐면, 이 국제정치학이나 이 컴퍼러티브 폴리틱스나 뭐 이런 거에서 미국은 보면 한국 봐라 우리가 키웠는데 졸라 잘 컸다. 그게 있잖아요. 거기 남미 애들은 진짜 짜증나게 울고 다니는 입장에서 칠레 징징, 브라질 징징, 아르헨티나 징징, 야 미국의 세계 질서를 편입되고 나서 우리 좋댔어 막. 가장 극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엔 그 전에 블록 경제하에서 전쟁이 났을 때 농산물만 팔아도 막 세계 5대 부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산업화를 안 했거든. 그랬더니 전 세계에 이렇게 평화 시대가 왔더니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그리고 커피 가격 같은 경우도 커피 농사를 여기저기서, 야 커피 농사가 잘 된다며 뭐 하든지 고부가가치 상품 작물들을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이 독점하던 상품 작물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팔아먹던 상품 작물들 여기저기서 다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남미는 궁시렁, 야 우리가 왜 저런 애들한테 경쟁해서 우리의 수익이 떨어지지 하면서 막 궁시렁. 그런데 그 와중에 산업 국가로 가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봐라, 우리의 브리튼 우주 체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얼마나 위대한가. 저 가난한 나라 한국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성장을 했지 않았냐. 미국이 맨날 입에 붙이고 다녔다는 얘기라고. 한국은 모범 국가였단 말이에요. 한국은 진짜 미국의 신세계 질서가 모범 국가였다고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우리나라 좌파들은 여러분 우리를 뭐로 규정을 했어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내지는 반식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신식국독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거 어디서 뭔 소리? 그러니까 새로운 식민지 체계일 뿐이다. 그러놓고서 그럼 우리나라에 맞지가 않다고. 그래. 딴 데는 족도 발전도 못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데 미국이 질서로 편입된 이후에 우리는 거지됐다. 이런 건 아르헨티나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명확하게 여러분 이 미국 체제에서 개꿀을 빤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서로 같이 6.25도 같이 싸우고 베트남전도 같이 싸우고 뭐 이라크도 같이 싸우고 미국하고의 기본적인 그 컨셉은 같이 싸운 두 나라 이건데 어머나 한국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미국은 너 미국하고 동맹 맺고 진짜 너는 있잖아 너가 짱이야. 미국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는 이유가 알겠죠? 자기네들의 국제 전략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의 성장은 걔네들한테 뿌듯함, 자랑거리, 자기들의 성공 사례라고.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친할래 막 그러면서 설레발. 니네 이제 미국 니네 PPP에서도 중국한테 잡혔잖아. 뭐 이런 거요. 속상하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 오늘 또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거 하나. 이건 제가 여기서 이걸 한 장면으로 볼게요. 지금 이게 어떤 GDP의 변화 상황을 본 거예요. 1883년에 여러분 차이나가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서구 열강한테 찢겼고 막 했지만 이 GDP 생산량에서는 이랬어요. 1883년에도 중국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중국이 1883년에 1등이었고 여기 보면 인디아가 여러분 3위였어요. 문제는 영국이 인도를 먹고 있었다는 거지. 볼까요 여러분? 94년에 오면 미국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 보세요. 미국 와우 35년 42년 45년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상황 압도적이죠. 전세계 50%. 그 다음 볼까요? 49년 56년 러시아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56년 러시아 독일 65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65년쯤부터 이거 재팬 잘 보세요. 재팬.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팬 72년 음이 84년 88년 일본이 러시아를 앞서죠. 미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나라인지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에서 94년.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요 WTO를 가입시켜주죠. 미국이 WTO 가입시켜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중국 보십시오. 중국 쭉쭉쭉 늘어나는 거 보십니까? 중국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와우. WTO를 왜 가입시켜준 거야? WTO를 왜 가입시켜준 거야? WTO를 왜 가입시켜준 거냐고! 와우. 이게 여러분 구매력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구매력으로 봤을 때. 이래서 있잖아요. 이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명목 GDP에서 아직 미국이 1등이잖아요. 더 이상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그리고 패권국의 지위를 노리는 걸 가만히 보지 않겠다. 이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바이든이 됐건 헨리 키신저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국을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거로 쓴 거죠, 중국을. 그런데 러시아가 망한 다음에 중국이 값싼 물건으로 미국의 미국의 금융가들의 이익하고 부합돼서 중국을 저렇게 키운 건데, 그 와중에 난리가 난 거죠. 생산시설이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의 이 패권 전쟁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군사력은 아직 차이가 크죠. 경제력이 거의 다 따라잡힌 미국이, 문제는 여러분 양적으로 따라잡혔는데 그러니까 딱 현재 미국이 중국한테 앞서 있는 포인트는 여러분 뭐냐면 질적으로 앞서 있고요. 질적으로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동맹국이 훨씬 더 많고 세계의 거점을 다 확보하고 있죠. 중국을 디커플링해서 중국에 들어가는 자원을 통제하고, 중국에 들어가는 자원과 기술 통제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버티나. 그리고 미국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중국을 분할하는 거죠. 큰 나라가 인구 몇 억짜리로 다 쪼개버리는 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패권의 경쟁기에 있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 미국 아직 안 죽었어. 야,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거든? 우리한테 붙어라라고 하는 게 미국 입장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야, 한쪽 놈 편만 들먹기 그렇고 우리는 양다리 걸칠래. 양다리 걸칠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폼을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경도된 모습. 지금 민주당 사람들 속으로 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이 도표를 보고, 여러분, 어떤 게 틀렸다고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단, 이걸 보고 중국이 이겼네 라고 판단하는 게 민주당 쪽 사람들 같아요. 앞으로는 중국이 대세다. 중국이 대세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 쪽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쪽 판단인 것 같고, 이제 저는 이거 지정학적 위치로 보고 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대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 블록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한테 잘해줄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해도 미국이 그래서, 야, 중국 한반도는 니네의 영향권 내 넘겨줄게. 한국 포기. 미국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된다고, 저는 존심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이 외교 스타일이나 그런 게요, 포용적이거나 보면 모르겠. 중국은 우리한테 미국같이 해주지 않아. 단언코 얘기하는데 진짜 잔인하게 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구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구로나 뭐로나 그냥 사람이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장 위구르에서 그랬고, 홍콩에서 그랬고, 티베트에서 그랬듯이. 대장금도 모자라, 백두산도 모자라, 한복까지 뺏으려는 중국 속내는 얘기 나오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겁니다. 한복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임을 알리자는 웨이보 영상.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십만 건 이상의 조회를 받았다. 한복이 아닌 한푸. 이게 한나라 한자를 쓰죠. 중국 복식을 표절한 한국. 저는 중국은, 그러니까 강대국이 주변 나라를 수탈한다는 측면에서, 좌파 용어를 쓰면 잉여를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가 될까? 강한 나라는 여러분, 미국이 좋은 나라, 중국보다 좋은 건, 저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미국이 중국보다 좋은 이유는 멀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